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던진 덫에 단단히 걸려든 김정은과 문재인,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월 11일 날 현지 시간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유일한 소득은 이 한미 간의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지향점이라든지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딱 그거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뭘 요구한 거냐? 한미 동맹이냐? 남북 공조냐?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린 결론, 이 전체인 걸 전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정책 최종 목표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함과 아울러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 하는 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정부도 이제는 확실하게 한미동맹 편에 설 것인지 남북 공조 편에 설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설픈 중재자 노릇 하지 말라 이야기죠. 설득해야 될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다 하는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 회담도 없다 하는 게 전체적인 요약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택일하라 요구한 게 아니고 김정은도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은도 미국이냐 북한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 핵심을 5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북한은 결코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이 결코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도 그랬고 우리 전 국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이 분명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랬는데 이번 김정은의 시정연설의 핵심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는다. 핵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북한은 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를 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으니까 미국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바꾼다. 그러니까 미국이 굴복해라. 미국이 꿇어 엎드려라.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남조선 당국은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야기죠.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고 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젠 미국 편인지 북한 편인지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더 이상 대북 제재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압박도 당당하게 이겨낼 것이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차 미북 정상회담도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 아까 제가 미국의 한미회담에서 나온 미국의 결론도 뭐였습니까? 김정은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3차 회담이 없다 그랬는데 김정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굳이 3차 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딜 생각이 올해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바뀌지 아니하면 북한은 나름대로의 길을 가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언제든 일점 불사의 각오가 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정은의 연설문에 대한 것은 저희 Y타임스 인터넷 신문에 들어와 보시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아시죠? www.ytimes.k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몇 가지 생각들을 보면 하노이 결렬 책임은 미국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빅딜 요구가 뭐냐? 선무장 해제 후 체제 전복을 꾀하는 붕괴 전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을 포기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달려오는 미국과 북한의 두 기관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4월 11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러니까 올인했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북한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와 시기를 명시하는 빅딜 요구를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가서도 뭔가 이 빅딜이 아니라 스몰 딜을 해보려고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이야기했지만 전혀 지금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 회담, 불과 2분밖에 안 됐지만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할 기회를 전혀 안 주고 그냥 혼자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트럼프의 계산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걸 지금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월 11일을 기회로 해가지고 11일 그대로 1대1의 강공 모드로 이렇게 완전히 갈라졌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며 달려오는 기관차의 형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한은 올해 말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불똥이 어디로 튀겠습니까? 우리 한국으로밖에 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남측 대통령, 남측 정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느 우리 시청자께서 우리 그렇게 남측 말하느냐 좀 기분 나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측이라는 건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지난해 9월달 정상회담 때 평양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뭐냐면 남측 대통령이라 했다. 그 남측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의 대통령으로 스스로를 낮추다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이런 비아냥도 받고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대북 정책의 결과가 지금 김정은에게 무시당하고 따돌림까지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김정은 자신은 한 번도 북한이 핵 포기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막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왜곡해서 소위 중재자 역할을 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 질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의 연설을 보면 문 대통령을 한마디로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우리 문 대통령이 듣게 됐습니다. 이제 결국 방법이 없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죠. 지금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문 대통령한테 뭐라고 묻는다 그랬습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 둘 중에 어느 쪽이냐? 이걸 트럼프도 묻고 있고 김정은도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한테는 우리 민족이니까 내가 어차피 김정은 편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를 거고, 또 미국 앞에 가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지 않느냐, 한미동맹 트럼프 편이다 이렇게 둘러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다리 걸치기 처세는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에 특사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북회담도 열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에 줄 당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청와대가 얼마나 지금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마디로 설명을 해줍니다. 두고 보세요.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남북 정상회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설사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던져줘도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문 대통령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고요. 닥치고 대북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닥치고 대북 지원. 그러니까 일단 행동으로 외세를 배격한 민족 자주정신으로 북한을 향해서 돈을 풀라 하는 메시지를 지금 김정은이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구상대로 북한에게 지원을 북한한테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 여럿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북한 돕자고 우리 한국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에 둔다 그러면 당연히 한미동맹의 편에 서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함께 조이는 겁니다.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길 아닙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쉽게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놈의 이념이 한미동맹의 편에 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은 치명적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김정은이 먼저 시한을 정하고 나섰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비해서 느긋합니다. 이렇게 팽팽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마감 시한을 먼저 정한 사람이 불리하고 더 초조합니다. 왜 어른들이 그 전에 아이들한테 그러죠. 너 셋 할 때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이제 셋 하면 끝나면 안 되니까 둘 반, 둘에 반, 뭐 반에 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날이 가면 갈수록 초조해질 겁니다. 11월이 다가오면 또 더 초조해져가지고 또 위협하고 경고할지도 모릅니다. 막상 12월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12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지금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던진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0년에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사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긴장 구도가 오히려 선거를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는 국면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다 알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문재인 청와대만 모르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덫에 김정은만 걸려든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런 말을 해야 되는 Y타임스 논평 슬픕니다. 오늘도 역시 슬픕니다. 오늘 Y타임스 논평 트럼프가 던진 덫에 단단히 걸려든 김정은과 문재인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